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특목고나 자사고, 혹은 자공고일 수도 있는데, 그런 학교의 수학 내신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가령 우리가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학교들을 보면, 학교별로 이제 부교재들이나 주교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지만, 교과서 말고 부교재로 기본 정석이라든지 바이블이라든지 혹은 실력 정석 혹은 EBS 올림푸스 이런 식으로 부교재를 쓰는 학교들이 있고요. 특히 그 주교재 또는 부교재가 시중 교재인데 굉장히 이제 양이 많아서 그 교재 위주로 또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실력 정석으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또 기본 정석으로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는 보통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나 다른 여타의 문제집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수학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특목고나 자사고 혹은 자공고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제 부교재나 주교재에서 거의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학교는 주교재가 기본 정석이다. 부교재는 학교 선생님들이 주는 프린트다. 그리고 교과서는 수업을 안 해. 그런 학교도 있죠. 교과서는 아예 이제 다루지 않는 학교. 그러면 기본 정석하고 학교 프린트를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을 하면 B라는 학생은 이제 블랙라벨도 풀고 센수학도 풀고 이것저것 많이 풀고, A라는 학생은 그냥 학교 그 기본 정석, 주교재, 그리고 부교재는 프린트를 나눠줬다. 그럼 이것만 한 6번 정도 풀고. 그러면 이제 B라는 학생이 더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쟤는 블랙라벨도 풀고 실력 정석도 풀고 1등급 수학도 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책들을 많이 푸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풀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수학 성적이 좀 높지가 않고 떨어진다면 동일한 수학 성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올 만한 교재를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학습법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좋은 것이죠. 마치 이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할 때도 비슷하잖아요. 수능을 준비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보다는 내가 수학 실력이 그리 높지 않다면 수능에서 주로 중요하게 다뤄주는 그런 교재들,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 요것 정도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학습법이랑 비슷한 겁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문과 쪽 특목고나 자사고, 문과 위주의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의 강좌들이 그리 많진 않아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주로 이과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외고라든지 국제고라든지 이렇게 문과 쪽 특목고나 혹은 자사고 그런 형태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 위주, 학교에서 다뤄주는 주교재, 부교재 위주로 복습을 많이 하는 게 수학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제가 이제 A라는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 A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이었냐면, 그 중학교 때는 거의 이제 100점, 수학이 100점이나 95점 이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중학교까지는 이제 중등부 전문학원에서 다니다가 고1 때 이제 중간고사 보기 한두 달 전에 이제 저희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보통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를 들어간 이런 학생들이 전교권에 있잖아요. 거의 모든 과목을 A 받고 전교권에 있다 보니까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수학을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과 쪽으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하는 그런 교재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블랙라벨도 푼다라든지, 아니면 양 많은 마플 시너지 이런 책들도 푼다라든지, 실력 정석도 한다라든지 해서 중등부 학원에서 이제 어쨌든 중학교 성적은 우수하니까 그런 교재들을 많이 이제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이 학생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교재들을 봤더니, 전에 학원에 썼던 교재들은 봤더니, 이과 쪽에서 정말 수학을 1, 2등급 하는 애들이 하는 그런 교재들을 다 풀고 있더라고요. 잘 소화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학교 평균이 한 80점 정도 나왔는데 그 학생은 60점 정도 받았어요, 시험을. 그러니까 평균보다 한 20점이 떨어지죠. 보통 우리가 학교 시험 성적 평균 정도 받으면 등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 되냐면 평균 정도 받은 애들이 보통 한 5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이 5등급인데 평균보다 한 20점 정도 나니까 대략 한 7등급 정도 혹은 더 못한 8등급 뭐 그 정도 점수를 받았겠죠, 이 학생이. 그래서 교재를 이제 제가 다시 점검을 해서 기존에 했던 교재들은 너 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니까 이건 다 없애고 너희 학교는 주교재는 이거고 부교재는 이거니까 이 주교재하고 부교재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 문과 쪽 특목고를 가는데 이제 중학교 때 뭐 내신 성도 좋고 수학도 거의 100점 맞다 보니까 어려운 거 위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념이 안정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개념은 제일 쉬운 개념 교재, 제일 쉬운 개념 교재, 그 다음에 학교 주교재, 부교재 이것들만 반복을 하자 그래서 그것들만 계속 반복을 해서 다른 문제집은 다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래서 제일 쉬운 개념 교재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본 개념을 잡아주고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주교재하고 부교재만 풀렸죠. 근데 기말고사는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서 학교 평균이 이제 60점 정도가 나왔어요. 60점인데 이 학생은 80점 정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평균은 60점인데 본인은 80점 정도 받으니까 평균보다 20점이 높잖아요. 그럼 평균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등급 정도 점수라고 보면 얘가 80점 정도 받았으니까 한 3등급 정도 이런 정도 등급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깜짝 놀라죠. 이제 학교 중간고사 때 7등급 정도였던 애가 기말고사 때 3등급을 받았으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근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문과 쪽 특목고라 수학을 그리 잘하는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학교가 주로 주교재나 부교재에서 많이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주교재하고 부교재만 여러 번 반복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자,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또 역시 문과 쪽 특목고를 간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그래도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수학 성적이 이제 3, 4등급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수학을 잘했었는데 중학교 때 물론 잘하고 실제로 이과를 가도 잘할 수 있는 이런 학생이라고 판단했는데 3, 4등급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 와가지고 제가 이 학교 주교재, 부교재랑 관련이 있는 책들만 풀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주교재가 이제 기본 정서, 부교재는 학교 프린트였어요. 그래서 주교재, 부교재 여러 번 반복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 기본 정석이랑 좀 약간 유사한 실력 정석을 내가 풀린 거죠. 여러 번 반복을 시켰더니 아니나 다를까 계속 1등급을 받아서 그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과 쪽 지향 쪽이 아니라 문 쪽 지향 쪽 학교를 가는 경우는 내신을 일단 잘 받고, 보통 내신을 어느 정도만 받아도 대학을 잘 가잖아요.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교재, 특히 일반고랑 다르게 주교재, 부교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반복시키면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할 거 하나, 이렇게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데를 간 학생들 중에서 보면 수학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잖아요. 수학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과 쪽을 지향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수학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굉장히 어렵게 내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 수학 실력은 안 되는데 블랙라벨이든 실력 정석이든 이런 것들을 뭐 꾸역꾸역 풀면서 전체적으로 개념 정리도 안 되고 파편적으로 문제만 풀었다라는 느낌만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보면 얘가 기본 개념도 안 잡혀서 내신은 내신제로 물론 안 나오지만 정시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수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수학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데 본인은 수학이 약하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수포자가 안 되고 수능 정시까지 잘 보려면 쉬운 교재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을 일단 버린 거죠. 내가 내신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쉬운 교재, 뭐 개념 원리라든지
뭐 RPM 이런 거로 꼼꼼하게 개념을 다지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실력은 기출문제 중에 일반고 기출문제 있잖아요. 내신은 일반고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일반고에 가면 그래도 1등급은 유지하는 수학 실력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아니면 모의고사 보니까 1년에 2번 모의고사 보면 그거 보면서 한 1, 2등급 정도 나오면 이렇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 비록 쉬운 교재로 하지만 그래도 정시에서는 1, 2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실력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우리 학교 내신이 너무 과도하게 어려워서 내신 성적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는 수학 실력은 일반고 기준으로 1, 2등급은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쉬운 교재 위주로 튼튼하게 개념을 다지면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정시로 봐도 수학 성적이 1, 2등급 나와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특목고, 자사고, 내신 성적 잘 받는 방법 수학 아주 단순하죠. 그냥 학교 주교재, 부교재를 최대한 6번까지 풀어봐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